나 불렀어? 아니 뭐야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부부지 뭐가 토크미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아 참아 이거 부러뜨릴 수도 없고. 너 재미 들었다. 안 해요. 이거 혹시 탁권 따라한 거야? 몰라요. 미친 저도. 거 아니야? 저도 몰라요. 아 오늘은 뭐야 그러면 주제가? 네. 부모지님. 아 오늘 이제 이재성에 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재성이 조금 포지션을 변경을 했거든요. 아 역할의 변화. 네. 아 부모지처럼 이제 그 약간 그 저 캐릭터의 전환을 했던 거지. 예. 네. 어쨌건 네. 근데 이재성의 이 롤 변화, 역할 변화가 그러니까 6번 롤에 대한 거로 지난번 경기 했잖아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도 이제 개막을 했는데 네. 이게 이재성 선수에게 원래 이재성 선수는 약간 공격 2선에서 줄 뛰는 선수인데 네. 약간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조금 더 내려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이러면은 새로운 역할이니까 관심 그런데다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혹시 우리 벤투 감독의 국대에서도 네. 이재성 선수를 좀 새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예? 연동되냐면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국대가. 그런 것까지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네. 일단 그러면 그래도 관심이 좀 크죠. 네. 이재성 선수가 도대체 지난 주말에 원래 이제 우리가 다 프리미어리그 개막만 너무 많이 또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독일 분데스리가도 개막을 했는데 재밌는 거 많은데 특히 바이에른이, 바이에른이 네. 굉장히 그가 화제가 됐었죠. 미쳤지. 네. 오히려 레반도프스키가 억제기 아니었냐. 뭐 어쨌건 조금 더 그러니까 바이에른의 공격이 다채로워진 부분은 있죠. 그렇지. 예전에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플레이가 전개가 됐다면은 워낙 또 골을 많이 넣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 4-2-2-2 포메이션을 쓰면서 뭐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아주 잘했고. 근데 이왕 준비한 거 선글라스 코스염 좀 하고 하면 안 돼? 아, 코스염만 하자. 코스염만. 이러니까 약간 구찌 같구나. 구스. 영화에 나오는 매버릭의 엄청난 친구잖아요. 잘못 붙였어요. 뭐 안 맞아요 이거. 네. 아까 제대로 붙였는데. 그 정도 돼. 그 정도 됐어요. 딱 돼. 딱 좋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독일 분데스리가 이재성 선수의 롤 변화는 현민스 로드리게스 산체스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뭐 지난 시즌에 마인츠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은 이제 그 마인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5-2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3-5-2. 그래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어가 완전히 이제 수비만 하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조금 이제 맥잘라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러니까 코어가 조금 아래, 예. 이재성 선수가 조금 위에.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위에 예.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슈타우 선수가 박스 투 박스형으로 그냥 종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왼쪽, 슈타우가 종적, 코어는 그냥 중심 딱 잡는. 어쨌건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를 3명을 가져갔어요. 중앙 미드필더를. 근데 이제 이번 이게 보훈전의 선발 라인업인 거거든요. 일단 뭐 포메이션도 3-4-2-1로 변했죠. 보훔전이라고 하면 지난 주말에 마인츠의 이번 시즌 예. 개막 경기 상대. 거기서 이제 3-4-2-1로 나와가지고 미드필더를 2명으로 줄였죠. 어허. 대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배치한 거죠. 어허. 이게 그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뭐 풀지니의 영입도 컸다라고 보고 풀지니가 원래 그가 앙제에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 맡던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 슈타우가 지난 시즌 그 막판에 이재성 선수가 없었을 때 득점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둘을 조금 더 전진 배치시키고 이재성과 코어만을 이제 중원에 배치하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팀이 팀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조금 더 변한 이유는요. 마인츠가 솔직히 말하면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만 썼잖아요. 좀 재미가 없었지. 근데 그래서 롱볼 위주의 축구를 했는데 아하. 그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잔류까지는 할 수 있어도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려면은 그렇지.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얻어맞기만 해서는 올라갈 수는 없죠. 좀 때릴 줄 알아야지. 안 그래도 그 스펜슨 감독, 마인츠 감독이 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이재성은 강렬하게 뛸 수 있는 선수다. 잘 어울리네 수염이. 이게 얘기할 때 수염이 실룩실룩거리는 게 좀 매력적이야. 어쨌건 간에
이재성은 강렬하게 뛸 수 있는 선수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경기에서 올바른 조합을 찾는 일이다. 하면서 우리가 두 명의 도미니코 완전 수비적인 선수라고 했죠. 그 두 명의 도미니코를 6번 자리에 배치할 수도 없고 이건 왜냐면 너무 수비적이니까 볼 배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두 명의 이재성을 그 자리에 배치할 수도 없다. 이건 왜냐면 수비적인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조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건 이 인터뷰를 했던 이유는 이재성을 6번에다가 쓸 거라는 걸 암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보험 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역할 분담은 확실하게 됐었어요. 일단 뭐 슈타우하고 풀지니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이제 코어가 완전히 수비적으로 자리 잡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약간 좀 후방 플레이메이커? 좌우 전환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수비적으로도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성 선수의 롤보다는 조금 내려섰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고 그렇죠. 예. 약간 피를로의 롤이라고 예. 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플러스 위치 자체는 좀 더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어를 도와주는 역할. 아하.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표팀에서도 한번 써볼 만하네.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 활약이 어땠냐면요. 그치, 그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변화를 했는데 잘했냐 못했냐를 예. 봐야지. 일단 뭐 패스 성공률은 79.3%로요. 그 풀기니가 가장 높긴 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센터백인 하크. 센터백은 높죠.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어요. 오늘 일단 패스 괜찮고. 그 패스 괜찮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태클도 3회로 최다였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예. 일단 저기서 사실 결국 내리면 문제는 예. 수비를 잘했을까에 대한 건데. 네. 어허.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 1회도 기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6분경에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에 서 있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 패스를 길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공격이 전개되다가 반대로 넘어왔을 때 슈타워가 이제 슈팅 가져간 게 이제 골키퍼가 선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1분경에도 이제 이재성 선수가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오니시포가 슈팅 가져간 게 골대에 살짝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조금 허브 역할은 톡톡히 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공격에 막 가담한 건 없었지만은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좌우 전환 패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걸 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요. 마인츠가 60분까지 슈팅이 9회였거든요. 9회. 이재성 선수가 61분에 교체 아웃됐어요. 어허. 근데 이제 이재성이 나가고 나서 30분 동안 슈팅 3회밖에 안 됐어요. 아, 확실히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뛸 때가 전체적인 경기력이 안정감이라든지 공격의 파괴력이 좋았다. 네. 아하,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예, 그렇죠. 2대1로 이겼던 경기고. 예. 그리고 확실히 이재성 선수는 영리해. 예. 볼을 사실 어디다 갖다 놔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성 선수가 몸빵으로 축구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영리하게 어딜 갖다 놓더라도 전술적인 어떤 그 이해도가 참 높다라고 예. 하는 걸 좀 느꼈고요. 예. 다만 근데 이제 마인츠 입장에서는 살짝 고민도 안기긴 한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풀기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오케이. 예, 이재성 선수가 사실상 쓰던 포지션보다 조금 더 앞선으로 풀기니가 나온 거였는데 예전에 예, 그런데 이제 풀기니가 조금 전진을 못하면서 이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지원을 못해가지고 평균 위치를 보셔도 풀기니가 너무 내려와 있죠. 슈타우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 공격이 조금 죽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왼쪽 공격 비율이 27.8%, 오른쪽은 47.3%였거든요. 이건 물론 뭐 슈타가 잘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그 더블 볼란트에 오른쪽에 배치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이 더 잘 이루어졌는데 왼쪽은 일단 코어의 지원도 너무 없었고 이 원래 선수는 수비적인 예, 선수니까. 완전 수비적인 선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풀기니를 배치한 거거든요. 슈타우는 원래 중앙 미드필더니까 이재성이 올라갈 때는 내려와서 수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의 풀기니가 조금 아쉬웠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컵 평점도 이재성 선수는 3점으로 세 번째로 높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분데스리가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0 뭐 에런 이런 선수들이 못한 거예요. 예. 제일 잘한 선수가 오니시보도 멀티골. 최전방 예. 스트라이커 골을 넣었던 예. 그다음에 그리고- 슈타우도 좋았고 예. 그리고 이재성이네. 예, 그러니까 아하. 그 독일 쪽은 그 3점이면 딱 중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점은 솔직히 말하면 보통 이상으로 잘한 건 거예요. 잘한 평균 거다. 이상. 왜냐면은 분데스리가에서 항상 그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들이 평균 평점이 한 3점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점은 잘한 거에 속하는 편이에요. 얘들은 평점 후하게 안 주더라고. 그렇죠. 예, 독일은 내가 봐서는 좀 과다하게 주는 게 잉글랜드 애들이고.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는 제 역할을 했는데 풀기니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아론이 좀 제대로 못 해주면서 왼쪽이 조금
죽은 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확실히 왼쪽 애들이 평점이 안 좋구나. 예.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좋고 예. 거기에 이재성 선수가 일정하게 롤을 했다. 역할을 예. 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국대랑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죠. 사실 국대 이제 정우영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아마 코어의 역할을 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이 뛰지만 지금 이 경기도 그 얘기했잖아요. 코어가 하지만 공격적인 전개에 좀 약하다. 예. 정우영 선수가 헌신하지. 그리고 네. 수비적으로 많이 뛰지. 네. 근데 이제 공격적인 뭐 전개나 좀 약하니까 네. 그 파트너에 대한 고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벤투 감독의 허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요 이제 조합으로 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 정우영 선수 옆에 파트너를 사실 황인범을 생각하는데 이재성을 살짝 내려서 황인범을 또 올려 쓰는 이런 옵션도 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놓고 보면 그것도 가능. 그 역삼각형 중원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성이 내려오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황인범이 내려오면서 약간 좀 둘이 지렛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역할에 만약에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적응하게 된다면은 수비적인 능력도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넓게 그라운드를 보게 되겠죠. 이전까지는 어쨌건 간에 이재성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 연결고리 역할들을 해주던 역할이었거든요. 마인츠에서.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전환 패스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후방에서 조금 풀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역할로 좀 내려온 게 이동경 선수도 조금 이번 프리시즌 때인가 좀 내려와서 써봤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죠. 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독일에서 뛰는 친구들이 저 역할들을 일단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네. 근데 이재성 선수가 확실히 노련하고 그래서 잘 잘해요. 예. 잘 차.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는 찔러주는 패스는 제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비적인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또 이재성 선수처럼 넓게 보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경험치나 지금까지 그렇죠, 보여준 예. 능력이 그렇죠. 예. 이재성 선수가 더 뛰어나고 또 그런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최다 태클 예. 수비적인 공헌도 분명히 좀 하고 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쌓이면 예. 이번 11월에 열리는 거기서도 벤투 감독으로서도 옵션 하나를 더 고민해 볼 수는 있다. 예. 이거 좋네요. 자, 좋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어떤 역할의 어떤 변화가 마인츠와 또 이 벤투 감독 체제에 있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제 시험 때 그거 한다고 그게 계속 하나? 잘하네 근데 어울려. 아까 어떻게 한 거야? 마원? 아까 마지막 말해 봐. 마10 해봐. 마10. 안 해요. 한 번만 해 빨리 끝내게. 끝내요. 마10. 그냥 끝냅시다. 예, 끝내요. 예, 끝. Talk to me, goose. 자, 조금 더 긴박한 느낌. Talk to me, goose.